가수이자 배우였고 모델로서도 진행자로서도 자기의 가치를 입증해왔던 엔터테이너 설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보기 드물게 자기의 소신을 팬들과 직접 소통해왔던 성장하는 아이돌이었고 연예인으로서의 삶과 또 인간 설리, 또 여성 설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성찰해왔던 새칭 개념 연예인이었습니다. 단지 상품으로 소비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던 투사이기도 했죠. 사실 이렇게 나날이 성장하는 아티스트들은 아이돌 출신 중에서는 물론 연예계 일반에서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기를 얻었던 상품의 이미지를 쉽게 바꾸려 하지 않죠.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연예인들은 많지만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 싶으면 바로 회귀해야만 살아남는 것이 콘텐츠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렇기에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소신이나 의지는 물론 실력과 재능이 필수 요건이고 덧붙여 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팬덤이 함께 존재해야만 합니다. 설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보기 드문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였던 것이죠. 실제로 설리가 지난 6월에 내놓은 싱글 앨범 그의 눈부신 성장을 성과로 입증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미 FX 시절서부터 아주 몽환적이고 로맨틱한 음색을 무기로 확고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설리는 자기가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스타일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 고블린을 보시자고요. 걔네들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느 날. 그냥 연기했던 기억인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인가? 아니면 그럼 난 정말 누구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 규구조구 삐를 늘어놔 현실 속 늪을 찾아갈 시간이야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여성 아티스트들의 성장통에 대한 작품이었습니다. 거의 최고 수준의 작품이었죠. 특히 설리가 직접 쓴 고블린의 가사는 스토리, 리듬, 캐릭터가 잘 살아있는 대중성과 자기의 정체성을 교묘하게 잘 결합시킨 작품이었습니다. 판타지 동화에나 어울릴 것 같은 음악 속에서 속삭이듯이 맑고 투명한 음색으로 도로시를 반복하는 문제적인 노래 도로시. 이건 정말 실험적인 그의 도전을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새 울음소리, 또 날개 짓하는 소리,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막 어울리다가 마치 기차가 달려가는 듯한 드럼 비트가 나오죠. 마음속 깊은 곳을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둘러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빠져들게 하는 전성기 때의 알람 파스스 프로젝트에 비교할 만한 그런 완성된 음악이었습니다. 이 4분짜리 여행을 마치고 난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설리를 아티스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리는 이번 싱글 앨범에 3곡 모두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FX 시절에는 단 한 곡에도 자기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한 것은 설리의 음악적 독립선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이 무엇인지 또 아티스트로서 자기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펼쳐 보이겠다는 각오가 없었다면 이런 도전을 할 수 없었겠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이 인정받지 않았다면 냉혹한 엔터 산업계에서 이런 음반의 발매가 허락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언론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의 보도자료 문구 대신에 노브라 설리의 이색 도전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음반을 냈는데 그걸 듣고 분석하고 그 반응을 보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뮤직비디오에 어떻게 피부가 하얗게 나왔는지 거기에서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뮤비와 같은 피부색 사진이 SNS에도 있는지 아닌지 이 따위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언론의 이런 프레임은 사실상 기사란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이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말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가 생산한 컨텐츠들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취재를 통해 기사를 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리를 둘러싸고 쏟아진 수많은 보도들은 다수가 SNS를 보고 상상을 통해 해석을 단 기사였어요. 그 기사들에는 당연히 설리의 입장이 함께 소개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다 어뷰징 기사였기 때문이에요. 검색어 순위에 설리가 올라가면 검색으로 기사가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클릭 장사를 하려고 취재도 하지 않고 남의 기사를 베껴갖고 제목만 좀 다르게 달아서 장사를 하는 언론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은 100%를 베꼈으면 표절이 되니까 일부 사진이나 일부 표현들을 더 자극적으로 더 클릭이 될 수 있게끔 쓰기 마련이고요. 이런 기사들 아래에는 당연히 악플이 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그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들은, 그 기사를 노출시킨 포털 사이트들은 그런 악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사 폭력들이 거듭되면 악플은 더 심해지고 악플러들은 양산되죠. 하지만 개인으로 이 악플러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설리처럼 마음씨 착한 연예인이라면 악플러가 동갑내기라는 말을 듣고 전과자 딱지 달기하기 싫어서 선처를 해주고, 또 일부 겁 많은 연예인들이라면 후에 해코지 당할 일이 두려워서 선처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더 정교한 가면을 쓰고 공격을 제기하죠. 그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은 역시 언론이고, 또 그 공격적 댓글을 유통시켜주는 건 역시 포털 사이트들인데,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 대적할 만한 연예인들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었을까요? 뮤직비디오 고블린의 암시력으로 표현된 그의 속마음, 자신이 스스로 끝을 내어야 이 구조적 폭력이 멈춰질 것이라는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가 떠나자 언론과 포털 사이트들은 갑자기 댓글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를 얘기합니다. 지금도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만들 수 있는 아이디를 수십만, 수백만 개를 유통하면서 매크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고 하니 이게 실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헌법에도 인터넷 실명제는 위반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금지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들의 입을 막고, 그리고 자신들이 돈벌이 하는 것은 놓치지 않겠다는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무책임한 그런 횡포, 그저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난 10월 16일 경기 성남경찰서에 따르면 설리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으로부터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 만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가 얼마나 극심한 외부로부터의 폭력에 시달렸는지. 이제 잘못된 기사나 어뷰징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언론사가, 그 포털 사이트가 망해버릴 만큼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혐오와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을 때 그 사람을 확실히 징벌할 수 있는 혐오금지법, 차별금지법이 도입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단 말입니까? 삼가 설리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우리 곁에 일찍 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몰랐던, 고민하고 성장하고 또 소신 있게 자기 얘기를 하던 설리를 참 많이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끝이요? 글쎄요. 어떤 끝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요?